안녕하세요. HLB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못한 전 FDA 심사관 이장희 서울대 교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리보세라님 삼상 성패는 속단이 이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태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FDA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 출신이니까 일단 경력이 굉장하죠. 자, 이분이 리보세라님에 대해서 HLB랑 금융당국이 임상성패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딱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장희 교수는 서울대 약학과에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경력을 보면은 자, 여기 학사부터 약학대학, 석사, 약학대학, 그리고 미네소타, 피츠버그까지 해가지고 굉장한 커리어를 밟아 오셨고, 자, 여기 주요 관심 연구 분야에 타겟 항암제가 있습니다. 프로틴 키나제 이니비터가 있는데 리보세라닙이 타이로신 키나제 이니비터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분야에 또 일가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분이 전 미국 FDA 출신이니까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죠. 물론 현 FDA 출신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NDA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발언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경력으로 와서 여기 보면은 진짜 FDA였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FDA에서 리뷰어로 팀 리더로 일을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뭐 1, 2년 하고서 전 FDA 심사관이라고 이름이 붙은 게 아니라 거의 10년 동안 FDA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뼈가 굉장히 굵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1년은 FDA에서 역시 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세대 약학대에서 교수,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서울대에서 교수, 이렇게 커리어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 기사를 보기 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보면은 사실 많은 주주님들이 얘기한 거랑 HLB 회사에서 밝힌 거랑 그 논조가 비슷합니다. 금융당국이 허위공식 근거로 삼은 FDA와 사전 미팅, 프리 NDA 회의록의 실패, fail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수집한 임상 결과에 대한 입장이고, 수정 보완한 자료 제출이나 추가 임상시험으로 극복될 수도 있어 최종 신약 허가 절차 NDA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대중에게 보여질 때 프리 NDA 회의록에서 fail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임상 실패, 신약 실패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NDA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니까 신약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실패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성공이라고도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은, 고정관념이 많은 제약바이오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라도 나오면은 거의 낙인이 찍혀버리듯이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리보세라닙은 실패라고 말하기가 힘든 상태다. 왜냐면은 NDA 절차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NDA 절차가 진행이 돼서 신약 허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융당국이 임상 성패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부담이 되는 게 임상 실패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렸는데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아버리면은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은 신약 승인을 받을 건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임상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 딱 그 부분까지만 판단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대중이 볼 때는 그게 그거다라고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했느냐. 자, 여기 1차 지표 O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도 FDA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 많은 주주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대중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 1차 지표 OS가 실패했기 때문에, 페일했기 때문에 신약 허가도 불보듯 뻔하다, 실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차 지표 PFS를 근거로 허가를 승인하되 추가 임상을 진행하는 가속 승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격려 받듯이 FDA에서 임상양리 심사관 팀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FDA가 임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허가를 결정할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NDA가 신청이 되고서 FDA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지금은 금융당국이 섣불리 임상성패 여부를 가릴 게 아니라 FDA 최종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자, FDA 허가 트랙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Full Approval이 있고 Accelerate Approval이 있는데요. 최종 승인이라는 경우에는 항암제의 경우 전체 생존율, 오버럴 서바이벌 OS로 허가받는 것을 최종 승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차 지표인 PFS로 허가받는 것을 가속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LB는 지금 가속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OS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좀 부족하고, PFS로 어떻게 또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속 승인으로 허가를 획득하면은 일단 판매에 착수하고 OS 임상시험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매가 되고서 이후에
데이터들을 보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을 진행해서 OS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최종 승인이 된다. 최종 승인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반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은 HLB는 2차 지표인 PFS로 가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판매를 합니다. 그러고서 임상시험을 하나 더 해가지고 OS가 충족이 되면은 최종 승인까지 가고, 만약에 안 되면은 허가가 취소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허가를 해주고서 나중에 OS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라는 건데, 리버세란이 약효가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다시 임상을 아주 엄밀하게 하면은 OS가 잘 나올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리죠. 뭐 다시 해도 OS는 뭐 똑같이 통계적 유의미성 없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승인은 뭐냐면은 클리니컬 엔드포인트 대신에 이를 대변해주는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신약을 빠른 시간 내에 승인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말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사용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HLB가 전략을 잘못 설정했다. 그러니까 FDA 심사관 입장에서 그 FDA가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것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HLB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긴 하지만은 신약 개발을 처음 해보는 기업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실수들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임상 전략을 잘못 설정했다. 대리평가 지수인 PFS를 써서 가속 승인 트랙을 밟았으면은 여전히 연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도 받고 이 같은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1차 지표로 OS를 설정했고 통계적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다. 허가에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라는 의미이다. 자, 이러한 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FDA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심사들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야 됐다 이렇게 해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은 1차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했으므로 FDA 허가가 불가능한가.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가장 문제는 증선인은 별거 아닙니다. 결국에 신약 승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하는지 보면은 언론을 통해 접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FDA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결정할지 속단하기 이르다. 자, 결국에는 FDA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가속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약물은 이상이 없으나 O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임상 설계, 투여 용량, 환자 집단에서 문제가 생겨서 효과가 안 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말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리버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임상 시험들에서 효능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에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S에서 오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OS가 그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한 거라면은 다시 OS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하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상을 다른 약들, 다른 OS를 충족하지 못했던 티보자님의 경우에는 비교한 집단보다 OS가 낮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리버세라닙은 OS가 플라시보군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S가 효과가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었죠. 높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게 충분히 차이가 있을 만큼 높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오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효가 떨어져서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차이가 있다라고 여길 만큼 벌어지지 않았었다. 만약에 리버세라닙의 OS가 떨어졌다라면은 그거는 그 통계적 유의미성을 떠나서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리버세라닙 투여군이 OS가 높게 나왔습니다.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지만. 자, 그래서 1차 지표 OS에서 목표 미달성하고도 FDA 허가가 난 사례가 있나?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PFS 결과가 좋으면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속 승인이라 일단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판매를 하고 환자 투여를 해보자라는 의미이다. 판매 기간 동안에 임상시험을 지속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항암제 아바스틴. 아바스틴은 유방암이나 폐암으로 가속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추후 임상을 했죠. 그래서 OS가 폐암에는 유의성이 있었고 유방에는 없었다. 그래서 폐암은 계속 가고 유방암 OS가 유의성이 없었으니까 FDA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을 어떻게 내렸느냐. 금융당국이 리버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허위 공시했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허가당국인 FDA가 정식으로 허가 심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이나 HLB나 임상 성패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HLB와 FDA 간의 사전 미팅에서 fail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 사전 미팅 단계에서 fail은 최종 허가 심사의 결론은 아니다. fail의 이유가 뭔지 바로잡으면 된다. 다만 fail이 바로잡을 수도 있고 바로잡을 수도 없는 사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전 FDA 심사관이 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FDA가 아닌 금융당국이 임상 성패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NDA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다. 가속 승인으로 신약 허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